대기업을 퇴사를 했고 희망퇴직을 좀 받았거든요. 이제 일본으로 손들고 나와서 현재는 이제 파이어족으로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0, 300만 원씩 벌으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주류들이시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물가가 본인이 급여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직장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투자라고 제가 꼽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주요하게 좀 사용하는 하나의 비법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육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그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고추 농사를 짓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고 거의 한 10년 넘게 만에 입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직장 생활 다닐 때 거의 입었는데 이렇게 10년 넘게 만에 이렇게 정장을 다시 차려입고 직장 다닐 때 입었던 옷들인데 다시 차려입고 이렇게 단상에 서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맞다트리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투자를 좀 실수도 많이 반복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경험들, 실전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맞다트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투자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어떤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그 LG 디스플레이에 한 15년, 1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대기업을 퇴사를 했고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구미에 이제 공장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것들을 좀 보면서 희망퇴직을 좀 받았거든요. 구미로 이제 파주로 공장에 올라가면서 이제 일본으로 손들고 나와서 현재는 이제 파이어족으로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파이어족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생각한 파이어족은 뭐였냐면 돈을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왕창 모아놓고 먹고 노는 애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근에도 댓글을 제 채널에 댓글을 보면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나와보면 현실에 부딪혀보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은 어그러질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 역시도 나와서 돈을 한 달에 뭐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외에서 쓰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는 쓸 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목도하면서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어족이 일정 돈을 모아놓고 나는 편안하게 먹고 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파이어족, 그러니까 조기 은퇴라는 것들은 본인이 이제 먹고 살 만큼의 어떤 불안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놓고 본인이 평소에 가졌던 꿈들이 있잖아요.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 아니면 본인의 좀 부가가치를 좀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2시간씩 막 일하시면서 한 달에 250, 300만 원씩 벌으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주류들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어떤 인컴들을 좀 더 많이 만들겠다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아마 파이어하는 시간, 조기 은퇴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40세 이전에 은퇴를 했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어떤 오늘 저의 실전 강의, 제가 겪었던 것들 한번 보시고 많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궁금해서 오신 거니까 제가 했던 과정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와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투자라고 제가 근속을 꼽았습니다. 직장인분들은 근속이란 단어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2030 그 MZ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속이 이제 회사에 계속해서 이제 근속한 기간을 말하는 게 근속인데,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이게 진짜 중요한 투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당연히 퇴직금은 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조기 은퇴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니 이 퇴직금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투자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직금이 정산되는 방식을 알고 계시죠? 본인이 은퇴할 때 가장 최근 근속한 개월수 곱하기 본인이 근속한 연수를 해서 퇴직금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본급이 오르죠. 그리고 진급도 하시게 되고 그러면 기본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첫 번째 투자로 하셔야 될 것들은 퇴직금을 중간에 찾지 않고 이렇게 오래도록 모아서 나중에 조기 은퇴하실 때 그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로 모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그 당시에 무작정 모을 때는 몰랐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은퇴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정말 이것을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을 보면 코로나 그 랠리장에 나왔을 때 투자금이 없다 보니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적어도 조기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고소득을 줄 수 있는 건 고소득을 줄 수 있는 투자 자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중간정산에서 찾아서 차를 사거나 이런 행위들로 그 돈을 쉽게 소진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직장인들의 조기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의 첫 번째 투자는 퇴직금입니다. 근속. 그래서 회사를 너무 장기적으로 옮기시거나 또는 내가 투자로 돈을 좀 많이 벌겠다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퇴직금, 이 안전자산, 안전한 투자를 깬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가 해서 탕진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해야 될 첫 번째 투자로 이 근속을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이 두 번째 해야 될 투자라고 해서 300원이라고 돼 있죠. 저 300원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큽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은 매일 하실 거예요. 그만둬야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파주로 이동하는 것들을 하기 싫으면서 그리고 또 은퇴를 해야겠다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300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회사를 출근할 때 딱 300원만 가지고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10,000원이겠죠. 그래서 1시간을 걸어서 회사를 출근을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회사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녁까지도 회사에서 먹고 옵니다. 30분을 잔업을 하면 저녁을 줍니다. 또 대기업분도 그런 게 좋죠. 아무튼 먹고 또 1시간을 걸어서 이제 퇴근을 했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쓰면서 생활을 했고요. 저 생활을 제가 한 2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생활을 어떻게 계속하냐? 맞습니다. 계속할 수가 없어요. 저 생활은. 근데 제가 이거 300원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와이프가 아르바이트 하는 돈과 제가 이제 저렇게 해서 아낀 돈을 2년 반 동안 모으니까 1년에 제가 이제 10,000원 단위까지 아직까지 금액을 기억하거든요. 1년에 6,92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그다음에 희망퇴직을 했기 때문에 조기 희망퇴직하는 친구들은 또 위로금을 줘요. 기본급에 이제 몇십 개월씩 또 줍니다. 그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모은 돈들이 이제 저의 어떤 조기 은퇴 자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직장을 다니시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좀 밀도 있게 모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은퇴를 꿈꾸시지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모으시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셔서. 그죠? 그거 10년, 20년, 30년 모아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기 은퇴를 꿈꾸신다면 반드시 조금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밀도 있게 정말로 소비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여서 밀도 있게 좀 돈을 모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시드머니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드머니를 왜 이렇게 좀 크게 모아야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해야 될 투자, 두 번째 투자로 해서 절약이죠. 키워드는 그래서 300원을 꼽았습니다. 저의 투자 원칙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죠?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지키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물론 채널을 굉장히 확보해요. 근데 운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강연을 하거나 어떤 강연을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셔도 거기에 모르는 내용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사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학생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야 돼요.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답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쌓아서, 이런 식으로 쌓아서 어떻게 금방 부자가 돼, 어떻게 집을 사, 이런 어떤 답이 안 보이니까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뭐 3개월, 1년, 3년 안에 나는 어떤 인생을 좀 쇼부를 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산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편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과장이 어떻게 투자를 이어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투자는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마트나 부동산 뉴스에서 어떤 가격이 내렸다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물가가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본인이 급여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은 물가 체감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물가가 그 친구들 급여만큼 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동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잔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특권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급여라든가 어떤 지원, 그 다음에 뭐 식대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근속이 많아지고 있는데 급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뭔가를 느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뭔가를 느끼셔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직장 다니면서 책을 읽으면서 투자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빨리 느낀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노동소득을 아무리 벌어도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자본소득이라는 건 결국 돈이 일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한 명이잖아요. 나는. 그죠? 저는 아무리 일해도 하루에 12시간, 뭐 15시간 일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 달 내내 일할 수도 없고요. 중간중간 또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소비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은 그런 게 있습니까? 돈이 일할 때 돈이 들든가요? 돈이 일할 땐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죠? 투자하는 수익이 전부 다 나한테 인컴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하루라도. 아, 내가 비록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노동소득을 하루빨리 자본소득으로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겠어.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본소득을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이에요, 사업. 자본소득을 가장 획기적으로 그리고 많이 이룰 수 있는 뭐 김승호 회장님 같은 그런 분들처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인데 제가 오늘 강연하고 있는 것들은 직장인 분들을 위한 강연이잖아요. 근데 과연 직장인 분들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용기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직장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건 투자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는 부동산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부동산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부동산이 하락이 올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또 반등을 딛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어제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정부에서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놨는데 또 부동산을 상승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왜 부동산에 투자 안 하세요? 돈이 없죠. 그죠? 그리고 겁나죠. 그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실상 리스키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좀 뭐 소형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몇 년 전에 한 5년, 10년 전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풍이 불었었어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뭐 대출금 받아갖고 꼬마 빌딩을 소화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오르면서 이자를 내는데 허덕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제가 좀 주요 투자처럼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역시나 이제 뭐 가로수길처럼 상권이 움직여버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가 한국에 가장 맞는 투자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가장 위험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세 번째 투자로 이제 주식 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첫 번째, 세입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보유하면서 보유세가 없어요. 즉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재산세를 내요. 그렇죠? 그리고 낡거나 늙거나 화재의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딱 왔을 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투자를 위로하잖아요. 위기가 딱 왔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멈춰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이자는 고스란히 내야 돼요. 이거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10%, 20% 폭락이 올지언정 반드시 매도가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주식 투자야말로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투자처다. 단 내가 욕망이 컨트롤만 된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의를 할 때 직장인들은 본인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본인의 기본소득을 계속 올려가면서 퇴직금 쌓아가면서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버튼 한 번으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있고 ETF 같은 것들 여러분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명분까지 얻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게 무엇이든 사모으세요. 12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저의 실제 사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저도
해외 주식 투자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부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제 국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겪느냐, 물적 분할, 그죠? 뭐 대주주 이슈,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 그죠? 그다음에 허위 공시, 그죠? 이런 건 뭐 특히나 바이오주에 제가 심취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삼상 곧 간다, 곧 간다. 어디라고 제가 종목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에 한 2천만 원 정도 넣고 9,200만 원까지 벌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로. 그죠? 왜냐면 제 그릇이 없고 원칙이 없으면 투자는 반드시 마이너스로 끝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느끼는데 한 15년 이상 걸렸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걸 원칙을 왔는데 15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저 120개가 뭐냐면 그렇게 국내 주식 투자에서 이제 데이면서 해외 주식 투자에 이제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뜨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인 거예요.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족벌세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회사가 우상향하고 굉장히 매출도 좋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배당을 그렇게 잘 줍니다. 심지어 배당도 월 배당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무슨 배당을 월마다 주나. 그리고 분기 배당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도 배당을 줍니다. 이게 미친놈들 아닌가. 회사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배당을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해외 투자, 미국 투자에 빠져들게 됐는데 종목들을 서치하다 보니까 좋은 주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 모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 무려 120개 이상의 종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그러실 거예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 야, 저렇게 종목이 많으면 관리도 안 되고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포트폴리오 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고 가장 좋았던 이유는 계좌가 플러스예요. 네, 국내 투자할 때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죠. 저렇게 막 사는데도 그때 제가 무슨 뭐 종목에 대해서 깊게 공부했겠습니까? 그냥 막 샀죠. 좋아 보이면 사람들이 좋다 하더라고요. 다 사고. 근데 그래도 수익이 나요. 그래도 배당이 들어와요. 근데 그 배당금이 적을 때는 한 700~800만 원. 많을 때는 2천만 원 가까이 배당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세계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20개 이렇게 종목을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또한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막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고 약간 세츄레이션 되는 종목들도 있고 이제 막 날아오르는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졌죠. 왜 이렇게 갈라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앞으로 미래 산업 어떤 이런 것들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이라는 것들은 시세를 내면 마이너스 60% 70%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도 중간에 무려 마이너스 61%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업의 흥망성쇠가 반드시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종목을 120개씩 사 모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한 20개 정도로 종목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목을 밀도 있게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을 장기적으로 S&P 500 수준 이상으로 좀 우상향하는 구조를 짜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20개를 짜는 비법을 알려드려야지 왜 120개를 사라고 할까요? 다 사보라고 할까요? 제가 해외 투자를 한 7, 8년 전부터 주변 지인이나 이제 친구분들한테 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수익이 나면 권유를 해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꼭지에 물리는 겁니다. 친구놈이 자꾸 사라 그래. 자꾸 차를 바꿔 옆에 있는 놈이. 거기가 꼭지인데. 아무튼 그래서 사라고 했는데 과연 친구들이 그러면 쉽게 해외 투자로 넘어왔을까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해외 투자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근데 이제 정말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소름 돋는 게 코로나 때 친구 한 녀석, 고향 친구 한 녀석이 찾아왔어요. 나 해외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근데 웃긴 건 정확히 거기가 바로 폭락 한 달 전 고점이었어요. 네, 폭락 한 달 전 고점이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제가 120개를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뭐 이런 것들 정보 이런 거에 심취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해보십시오. Just do it. 일단 해보시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 결과물이 접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해 보면서 스스로 많이 깨달음을 얻으면 저처럼 종목을 압축하는 과정에 반드시 이르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패권국가의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투자를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직장인분들이시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믿음을 가지고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면 거기서 오는 데미지가 너무 커요. 거기서 오는 이런 고통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고통을 받아버리면 사고가 정지가 됩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 박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보가 돼요, 바보.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들을 좀 경험해 보시면서 다양한 사고를 해보시면서 종목을 줄여나가는 저와 같은 과정을 꼭 한번 겪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에 와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앞에서 시행 종목 시드머니도 모으셨고, 그죠? 투자도 왜 해야 되는지도 알으셨고, 시행착오도 겪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단계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거든요. 지수 ETF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나 섹터 ETF, 그 다음에 개별 종목,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이렇게 비중순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개별 종목을 할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사고 진행을 했지만, 투자하는 금액이 이제 커지면서 개별 종목만 포트에 담고 있다 보니까 심장병이 걸릴 것 같아요. 참고로 코로나 당시에 자고 일어나면 인력씩 없어졌습니다. 하루 일어날 때마다 인력씩 없어졌어요. 그렇게 일주일 넘게 뚫려 맞으니까요. 제가 투자한 15년이 부정당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이제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캠핑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아서 추가로 매수해서 빠르게 살아남아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의 하락, 25년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좀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워낙 정보도 많고. 그러면 이 개별 종목을 세팅할 때 저만의 노하우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투자하다 보면 제가 아까 바이오주 설명을 해드렸지만 수익이 제법 나는 경험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을 꼭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투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셨으면 여기에 안 와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과정들을 정말 수없이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원칙이 하나 생겼는데 개별 종목을 매매할 때 200% 정도 수익이 나면 원금을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원금 포함 계좌가 1,500만 원이 되면 500만 원만큼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네가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릇이 300%짜리예요. 그러면 제가 먹을 수 있는 최대 한계치는 300%짜리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마 대부분 30% 미만이실 거예요. 그릇이. 많이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저도 이제 이런 개별 종목들을 자꾸 틀리는 과정, 마이너스에 손절하거나 아니면 막 500%, 600% 가져갔다가 막 다시 50%, 60%, 100%에 매도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오래 끌고 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 이게 바로 원금 손실의 두려움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금 손실의 두려움을 애초에 없애버리자. 그러면 대신에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 1600% 정도 수익을 냈던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두 종목을 찍어서 그 몰빵을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개별 종목의 많은 포트에 작은 금액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또 200% 수익 났을 때 원금을 빼고 그다음에 랠리가 나오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소니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데 싱글파이어에서도 그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니 요새 엔화 많이 떨어지는데 환율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엔화가 폭등하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렇게 왜 버틸 수 있었냐면 원금을 빼놨기 때문에 소니도 200%가 그때 촬영하고 나서 그 얼마 안 있다가 200%를 넘어서 원금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별 종목을 투자하실 때 이런 식으로 육과장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자신만의 한번 원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기가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원인이 뭐고 내 계좌가 우상하지 않는 원인이 뭔지를 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욕심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대부분 작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이나 앞에 있는 밀도 있는 금액을 모아서 시드를 크게 만드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빌드업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드가 커야 돼요. 시드가 크면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매매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나도 두렵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없는 돈 셈 치고 투자하지. 그 돈 저 좀 주세요. 제가 절해드릴게요. 근데 세상에 그런 돈은 없어요. 그죠? 그 없는 돈 셈치는 돈들 있잖아요. 그 돈들 때문에 여러분들 망신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비굴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살면서?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척 당당한 척 하세요? 사실 돈 앞에 다들 비굴하시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무엇보다 돈의 무서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산을 이뤘음에도 함부로 소비하지 않아요. 절대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별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만의 좀 기준을 가지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시면서 조금 단단하게 계좌를 좀 만들어 가셔라. 그리고 유가적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요하게 좀 사용하는 하나의 비법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프라인 강의까지 오셨으니, 그리고 또 저도 어쨌든 돈을 받고 이 앞에 강연을 하고 있는 거고, 첫 강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22년 고점이고요. 요게 이제 25년 고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22년 고점이 오기 전에 요 구간에서 현금을 20% 이상 만들었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도 상승이 오기 한 2, 3개월 전부터 4개월 전부터 현금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들은 제 이제 육과장 채널에 가시면 뭐 쇼츠라든가 영상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신같이 맞췄다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장기평입니다. 근데 이건 월복입니다. 그러니까 112개월이겠죠. 이건 60개월이고. 그러면 요 112평에서 여기까지 이 차트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상승률을 구하는 거 아시죠? 줄 쭉 끄면 상승률이 나오잖아요.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그렇게 상승률을 그어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격이 50% 이상이 나면 저는 비중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기계적으로. 근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요번에 또 경험을 했습니다. 요 정도 오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국장 탈출은 진홍수입니다. 나스닥은 신이다. 네. 코로나 때는 뭐 PDR이다.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 뭐 이런 신조어 용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유튜브에 레버러지 투자로 해서 이제 인증하시는 분들. TQQQ 무한매수하면 부자 되는데 바보들. 뭐하러 한 배짜리 투자. SOXL 3배짜리 투자하면 바보 되는데 부자 되는데 바보들. 이러면서 1억, 3억, 5억 수익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꽤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방송 안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라고 그러면 예전에 투자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성격상 제가 이프제인데 성격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못 참겠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내가 정보를 몰라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아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왜냐면 차트를 제가 어떤 이런 기준으로 담은 이유가 뭐냐면 심플해야 돼요. 기준은. 뭔가 어렵고 뭐 연준이 어떻고 뭐 금리가 얼마나 가고 뭐 그죠?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지면 이해되세요? 당신 이해되는 거 같죠? 막 고급 정보인 거 같죠? 막 그죠? 증권사 있는 분들 나와서 와 이러면 그죠? 근데 그거 나중에 써먹으세요? 다 잊어먹죠?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가져갈 때는 심플해야 돼요. 네. 언제 생각해도 기억 딱 떠올리는 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 많이 하시는데 시간 지나면 다 까먹죠. 기억 안 나요,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저도 단타 생활을 한 2년 넘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 공부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지금 봐도 모르겠어요. 네. PBR, PR 이것도 영어 다시 봐야 돼. 헷갈려요,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모르잖아. 갑자기 대답 안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사람들의 욕망이 나와요. 그래서 시세가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면 이 차트에 반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트는 사람들의 욕망의 그림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여기서 한 50% 정도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귀신같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제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실행할 수 있는 기준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잘 맞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라고 이걸 처음부터 찾았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비중을 줄였는데 한 1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여기서 비중을 다 줄인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20% 정도만 줄입니다. 현금을 20% 정도만 쌓아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뭘 주로 보냐면 그동안 침 흘리면서 보는 주식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던 팔란티어 같은 거 최근. 그죠? 막 침 질질 흘리고 있어요. 하루에 막 20몇 %씩으로. 그죠? 근데 못 샀잖아요. 왜? 비싸니까. 근데 요번에 팔란티어 하락할 때 사셨어요? 담으신 분? 없을 거예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질 때. 그죠? 근데 기준이 없어서 그래.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요번 하락장 때 담아서 지금 벌써 52%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돼, 자기만의.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비중을 줄였을 때, 올라간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러면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나는 뭘 살 것인가를 궁금하시면 돼요, 그 시간에. 남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절대로 남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자기만의 골방에 갇혀서 고추농사 지으면서 하셔도 여러분들 자산을 얼마든지 우상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욕망이 차트에 다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들을 좀 정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오늘은 강의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트적으로도 하락을 맞췄다, 뭐 하락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을 왜 세우게 됐냐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반복된다. 다만 그 얼굴을 바꿀 것. 얼굴을 바꾼다는 건 위기의 종류만 다르다는 거야. 그죠? 그게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무역 분쟁일 수도 있고, 그죠? 러우 전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위기는 항상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고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하락이 안 왔을까요? 생각해 보신 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색하는 과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하락이 이렇게 일찍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버블이 더 커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사람에 집중하고 뭐 어떤 데이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하락에 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 주식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어땠냐면 데이터들 다 좋아지고 있고, 그죠? 한국만 빼고 다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미국은 더군다나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폭락이 오니까 다들 좀 걱정하시고 뒤늦게 들어와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위기는 항상 반복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몰빵하고 싶으세요?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못합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 때 위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종류의 위기가 올 거다, 아니면 여기가 꼭지다,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것들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월가의 그 유명한 분들, 워렌 버핏, 옹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피터 린치들. 꼭지 맞출 수 없다. 바닥 맞출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 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보면서 맨날. 여기가 꼭지일까? 여기가 바닥일까? 피터 린치도 못하는 걸 내가 하겠다고 덤비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꼭지를 맞출 수도 없고, 맞춰도 운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닥을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어요. 가끔 유튜브에서 맞췄다 광고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운이에요. 근데 그렇게 꼭지를 맞추신 분들은 자기가 꼭지를 맞췄다고 하고 나서 팔고 나서 날아가면 절대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위기가 반복된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항상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좌를 순식간에 털어먹거나, 요번에 뭐 TQQQ, SOXL 마이너스 90%를 경험하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만든 인간입니다. 신인류, 투자적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 투자적 인간을 왜 만들어냈냐면, 여러분들 그 박경철님의 W를 찾아서라는 강의 보신 분들 계시죠? 아주 내가 굉장히 유명한 강의, 이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강의입니다. 근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박경철님의 W를 찾아서라는 강의입니다. 이거 저장해 두시고 꼭 보십시오. 정말 이 사이트가 대단한 겁니다. 네, 물론 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그거 심취해갖고 너무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진짜 볼만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씩 좀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상은 0.1%의 창의적 인간과 그걸 알아보는 0.9%의 통찰력 인간들이 신문물을 만들어내면 99%의 인경인간들은 누가, 언제,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면 세상 살기 참 편해졌네 라고 말을 한답니다. 딱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부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하고 저는 99%의 잉여적 인간입니다. 그죠? 네, 제가 그 강의를 보면서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 부를 다 집어먹고 나머지 99%는 어떤 노동의 질, 급여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비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노비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깨우칠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우치고, 전 세계 1%들이 투자하는 자산에 함께 투자해서 그들의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라고 저 혼자 방구석에서 인강을 보다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과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먼지 같은 놈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누가 알아줄까? 근데 그런 먼지 같은 놈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인류, 어떤 1%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 1%들이 투자하는 1%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같이 쉐어할 수 있고, 이런 자본주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깨우친 사람들. 그래서
10%의 투자적 인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90%의 사람들보다는 좀 더 깨어있는 사람들, 1%는 될 수는 없지만 2%에서 한 10% 언저리에 있는 사람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목표로 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를 살아가심에 있어서 노동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자본소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들을 깨우치고 열심히 자산을 우상향하는 구조를 그려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투자적 인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 강연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당신은 이미 부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강연을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참석해 계신 분들은 적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거나 뭐 유튜브를 볼 수 있는 환경이거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들, 단 하루도 쉼을 하실 수 없는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가끔 투자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을 만나는데 이미 중산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정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과정들 있죠. 자기가 단단해지는, 자기 스스로 뭔가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이 단순히 돈을 던져놓고 2배 먹을 수 있다, 3배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믿고 투자하셔서 잘못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120개씩 종목을 좀 보유해 보시고 간단하게 이런저런 어떤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서 내 스스로가 좀 단단해지는 그런 여유로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돈을 벌어도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맨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당장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 어차피 시장에 다 반납해요. 여러분들 그릇이 없고 여러분들 경험이 없다면 그 돈 반드시 시장에 반납합니다. 네, 제가 99% 보증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돈 버는 거에 심취하지 마시고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하세요. 그 대신 제가 종목을 매매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공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종목이 없으면.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왜냐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매매해 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키워드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멀리 가는 투자, 자산을 우상향시키는 투자를 하셔서 아주 안정적인 조기 은퇴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